음양오행에서 벗어나야 사주팔자가 보인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주명리학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주팔자 보신 분도 있고 사주 공부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격국용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격국용신도 들어보셨을 거고 격국용신으로 사주 배우신 분도 있을 겁니다. 현대사회에는 격국용신이 맞지 않습니다. 격국용신이 깨지기 시작한 그것이 적용이 잘 안 되는 때가 바로 산업혁명 이후부터입니다. 계급사회가 다른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산업혁명 이후부터 산업혁명 때부터 이게 왜냐하면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뭘 낳냐면 자본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라는 체제의 변화와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경제 구조 활동의 변화를 만들었어요. 사주명리학이 지금 쓰이는 단어들, 육친에 쓰이는 재관, 식상 이런 것들이 예전에 계급사회를 설명할 때 나온 용어들입니다. 이 계급사회를 설명할 때 나온 용어다 보니까 그때는 관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직장에 취업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맞지요? 그죠? 직장에 취업한다는 개념이 없으면 직장에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냥 대장장이 하면 그냥 평생 대장장이 하는 겁니다. 그죠? 대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농사 지으면 평생 농사 지었던 겁니다. 그렇게 쭉 내려왔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고정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격국, 용신만 봐도 되고, 또 중요한 문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때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 국민 중에 한 2, 3%만 사주팔자를 볼 수 있고, 글자를 알고, 2, 3%만 해당하지 나머지는 사주팔자 볼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사주팔자를 보고 내 운명이 어찌 될지 알 수 있지만 100년 조선시대만 해도 노비들이 태어나서 지 생일도 몰라요. 지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냥 지 이름도 그냥 지금처럼 학렬에 의해서 음양오행에서 짓습니까? 안 짓잖아요. 그 일본에 많잖아요. 배나무 밑에 태어나면 이하라 쓰고 산나무 우리 동네에 산나무가 많았다 모리가 되는 겁니다. 딱 그런 거잖아요. 다 그래 벚꽃나무 밑에 다 그래 쓰잖아요. 가짜 이런 거 다 그런 거잖아요. 전부 강가에 태어났다고. 태어났는데 거북이 왔다 거북이 쓰고 다 그런 겁니다. 딱 우리가 그런 돌쇠 돌쇠 이렇게 다 불렸던 게 그거잖아요. 마당 쓰면 마당쇠, 힘쓰면 돌쇠 다 그래 불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썼던 사주 명리를 해석하는 방법이 지금에 달라졌던 겁니다. 이것을 제가 제일 처음 경험했던 거는 누구지? 오상학에 있었던 분, 그리고 재산쌤 제가 사주 보러 보고 사주를 배웠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변화된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도 처음에 사주 공부할 때는 삼명해통행, 자평진서 이런 거 가지고 공부했었거든요. 그 공부할 때는 격국 용신으로 봐야 되는데 격국으로 재산쌤은 격국을 안 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얘는 한의대 간다. 사주에 풀이 있잖아. 응? 뭐야? 얼목이 있잖아. 풀이 있어. 그래서 얘는 의사인데 풀을 쓰니까 한의대. 뭐지 뭐지? 왜냐면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왔던 그 선배 딸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더 웃긴 거는 얘는 한 번에 대학을 못 들어가. 못 들어갔는데 얘는 어, 그 인연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경희대 간다는 거예요. 동국대. 얘 경희대 간다. 예? 무슨 논리지? 경 경희대 간다. 이 서울이잖아요. 무슨 말이야? 헷갈리던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래 됐거든요. 왜냐면 그분이 그 딸이 들어갔다가 재수해가지고 경희대 한의대를 들어가서 한의대 한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나중에 이 한의사는 침을 잘 놓는 게 아니고 약을 잘 재요. 도대체 무슨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 논리냐? 이건 격국에도 옛날 삼명에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격국가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풀이 있잖아. 풀이 있으니까 한의사, 의사인데 풀을 쓰니까 한의사야. 무슨 의사가 풀 쓴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음양오행으로 보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목화토금수로 보는 게 아니더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가을병정 무의경신에 간지로 보더라. 그 자료를 보시는데 간지학이 원래 있더라고요. 간지학이 중국에서. 근데 재산쌤은 일찍 돌아가시
가셨고, 그리고 재단쌤은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뭐 책을 내거나 하지 않았어요. 사주 보는 분,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우리 연구를 하고 들었던 거고, 간명지 보면서, 우리 각자 간명지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서로서 비교하면서 공부했던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청하쌤을 만나 뵀는데, 청하쌤도 오늘 사주 보러 가서 만나 뵌 거지만, 그러면 청하쌤 강의를 쭉 들으면서 이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아닙니다. 한마디로 뭘 알았냐면, 이 세상에 육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육친을 목화토금수로 해석하는 순간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목화토금수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때가 뭐였냐면, 세상이 변화가 적을 때, 정말 그냥 딱 폐쇄된 사회에서는 그 글자로 해석해도 됐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특히 이제는 지금 시대로 넘어오면서,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으로 해석할 수 없다. 왜? 이제 사실은 목화토금수로 원래 사주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뭐 대충 껴맞아도 됐는데, 아니더란 거죠. 명리학은 음양오행이 아니, 우주원리 배운 음양오행학이, 오행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리학은 그 출발이 간지학이라는 거죠. 천간 10개, 지지 12개. 이 합쳐서 이 12개가, 22개가 만들어지고, 이 22개가 글자를 만들면 60갑자가 됩니다. 짝을 이어가지고. 60개. 그러니까 60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인은 비트코인하고 그나마 할 이더리움 정도 외고 나머지는 아무 다 망합니다. 오리지널 코인은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코인을 빙자한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코인 기술은 비트코인밖에 없거든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댓글이나 뭐 있으면 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음양오행, 목화토금수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류가, 제가 강의에도 영상에 하나 해놨는데 오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니는 사주에 수가 부족하니까 물가에 살아라. 까만 옷 입어라. 물 색깔이 까맣습니까? 물 투명합니다. 까만 물 없습니다. 썩은 물이지 그건. 자, 니는 사주에 금이 부족하니까 흰 옷 입어라. 금 붙이라, 몸에 많이 붙여라. 아예 그냥 몸에 금주사를 넣죠. 그냥 금가루를 넣죠. 자본거리처럼. 예. 그래서 몸에 금칠갑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봤어요, 예전에. 저도 반지 많이 끼고 다닌다고 뭐 했는데, 내 진짜 그걸 봤다니까. 부산에 유명한 사람만 있는데, 금반지, 모든 걸 금이, 색깔도 노란 것만 하고 다니는, 진짜 금 막, 시계, 야, 내보다 더 하네. 전에 원래 반지 10개 끼고 다녔거든요. 근데 틀린 겁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사학적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행위사학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은 백색인데, 그럼 뭐, 백색인데 황금 노란색이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게 안 맞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간지학입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자축균매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간지학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에 보면 목화토금수, 저는 화가 많다 하더라고요. 화 종류가 병화, 정화, 사화, 오화 4개입니다. 여기에 또 내 사주 모양에 따라 진토도 화가 됩니다. 진사오. 미토도 화가 됩니다. 사오미. 이 토 2개는 때에 따라서 목방에 끼기도 하고 화방에 끼기도 해요. 자, 그러면 넓게 잡으면 화가 벌써 화가 병, 정, 사, 오, 진, 미 6개입니다. 6개가 다 성질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아닌데요. 건강 관련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들을 해석할 때 내 글자 안에 있는 하나하나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간목이 편간이냐, 간목이 식신이냐, 간목이 상간이냐, 간목이 인성이냐. 벌써 하나 가지고 내 육친에 있는 글자 하나 가지고 다 달라지잖아요. 육친의 모양이. 다 다른 겁니다. 갑을은 똑같이 목이 아닙니다. 갑이 하나가 편간에 하나가 정간이 되는 겁니다. 갑을 같이 목을 하는 순간보다 갑을
편관, 정관, 식신상관, 정인, 편인 했을 때 훨씬 해석이 유용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 플러스 해주는 것이 바로 12운성입니다. 내 간목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내 간목이 중요한데 내 간목이 갑신이다. 힘이 없다. 갑술이다. 아이고 이게 희발이가 없다. 이 간목은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간목이 편관은 편관인데 은퇴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갑신, 갑술. 갑술은 은퇴한 간목입니다. 그러니까 박찬호 지금 공 던지면 잘할 수 있어요. 못 던지잖아요. 지금 대학생들보다 박찬호 못 던집니다. 구수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박찬호는 다른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사주라고 명리학으로 말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 와서 사실은 더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옛날보다. 그래서 옛날식 사주를 공부하는 분들이 정말 사주를 잘 해석이 명쾌하게 안 되는 겁니다. 저한테 상담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딱딱 집어서 말해줍니다. 한 가지 길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건데 이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해줍니다. 이거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다 예상수를 다 말을 해줍니다. 근데 실제로 다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잘 보냐고 아니요. 여러분의 글자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줄 뿐입니다. 제가 잘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팔자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주 안에 들어있는 그런 오행들을 이제는 오행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음양오행을 가지고 명량을 보지 마세요. 내 사주에 목이 몇 개니, 화가 몇 개니, 목이 모자란 데에서 파란색 옷 입어야 돼. 파란색, 녹색, 어느 게 목입니까? 어느 게 목이냐고요. 파란가고 녹색하고 어느 게 목이냐고. 그러면 오렌지색은 빨간 데 속합니까? 노란 데 속합니까? 보라색은 어디에 속합니까? 회색은 어디에 속합니까? 어떤 색 옷 입으실 거예요? 오로지 그러면 녹색 입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집을 녹색으로 다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무가 녹색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무는 여름에만 녹색이에요. 봄, 여름에만, 가을, 겨울은요. 색이 다르잖아요. 전체적으로 1년 뭐가 유지되냐고 이런 걸 보시라고. 그게 바로 명리학에서 말하는 간지학입니다. 가을 나무는 녹색이 아닙니다. 갑신은 그거를 녹색이 아닙니다. 나도 다 떨어진다. 그 나무 보세요. 어린애 보고 저 무슨 색이야 물어보세요. 회색? 뭐 이상한 색? 하지요. 그럼 녹색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그래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류가 원래 이런 겁니다. 육친의 해석이 100개를 해야 될 걸 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하면 대여섯 개밖에 못하는 겁니다. 10분의 1도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10분의 1도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과거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 갑갑한 이유가 그겁니다. 해석을 자꾸 이 오류를 많이 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자 사주에 남자가 들어오면 결혼한다. 남자는 결혼이 아니에요. 관이라고 하는 건 사회 소속성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소사이어티, 영어로 하면 소사이어티, 룰, 오더 이런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뭡니까? 직장을 가질 수 있냐 아니면 결혼할 수 있냐.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취업을 어디 하는 거면 가정에 취업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남편이 받아들이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생활하는 거잖아요. 월급을 남편에게 받는 거잖아요. 가정에 취업하는 걸 우리는 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성에게 관. 이거를 다르게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남편을 만나야 되는 거고. 남편 없으면요. 직장 취직하면 돼요. 남편이 없어도 상관없으면 남편 없이 결혼 안 하고 살아야 되는 팔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고 살아야 되는 팔자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고 살아야 되는 팔자들이 결혼하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전 인구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퍼센테이지가 사실은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명리학적으로 말하면 5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럼 지금 세상이 거의 100%가 이상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문제가 생기고 거기 나오는 자식들은 다 문제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인간 구실 못하는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사이코패스도 늘어나고 또라이도 늘어나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결혼해야 된다? 아니요. 사람으로 태어나도 그 씨를 남겨야 될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에서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고 정리가 되는데 인간은 사회를 만들면서 복지, 민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젠 더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생명이 소중하다고요? 소중하죠. 가치 있는 생명만 소중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가치 없는 생명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생명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일단 그 사람의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자식을 낳았을 때 어떤 자식이 나올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부부의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낳은 자식이 이 세상에 나서 무슨 일을 할 건가 답이 다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사주, 이 사람한테 문제가 나오거나 답이 나오는데요. 다 나오면 다 보이는데 다 말을 못할 보죠. 태어난 걸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피해 다니라고 밖에 말 못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잠깐 요 강의 내용에 한 것처럼 우리의 사주 팔자를 해석할 때 지금은 옛날에 알고 있는 격국용신으로 되는 격국용신, 조우용신 뭐 이렇게 되는 이 글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고 음양오행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간지학이랑 갑을병정 자축인묘로 된다는, 그리고 12운성 아주 중요합니다. 간목이 아무데나 간목에 청간했던 간목이라도 얘가 자수에 있냐 인성에 있느냐 술에 있느냐 다 다릅니다. 을목이 위에 유금에 있느냐 아니면 사화 위에 있느냐 다 다릅니다. 목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게 12운성입니다. 그러니까 육친과 12운성의 관계를 보고 여기에 간이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밥 먹으러 갈 때 반찬 담아 내올 때 담음새 좋은 게 좋아요, 나쁜 게 좋아요? 돈가스 먹으러 갔는데 돈가스 그냥 턱 소스 막 부쳐가 턱 갖다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돈가스 주는데 막 대충 사라다 대충 던지주고 막 직접 뿌려놓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 간이시가 바로 신살입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사주팔자, 여러분들의 운명에 있어서 독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신살입니다. 내가 사회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도화살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사회 성공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앵커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영화배우나. 그런데 홍역사까지 갖고 태어났다. 그거 뭐 누드 배우 하면 뜹니다. 옷만 벗었다면 그 사람은 쭉쭉 됩니다. 그런 겁니다. 남자도 그냥 몸 노출해야 되고 보통 벗어야 되고. 그럼 돈이 쭉쭉 들어옵니다. 자,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육친, 12원성, 신살 이걸 정말 중요하게 봐야 돼.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형으로 목화토금수를 보면 이게 별로 해석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간지학으로 보세요. 벌써 각 오행이 6개가 나옵니다. 6개. 목화토금수는 목을 하나로 보지 마세요. 목을 해석할 때 6개가 나옵니다. 육친으로 뭐 6개, 12운성은 더 많지요. 그죠? 12운성에도 5개 나오니까. 6개 나오니까. 그 교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화인데 다 도화냐고요? 목의 도화, 갑의 도화, 다 다릅니다. 전부 다릅니다. 저는 그걸 다 보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다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명리학이 더 잘 맞다고 하는 이유가 현대사회에서는 나의 이 사주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나의 사주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더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것까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다음번에 한번 하겠지만 우리 사주 팔자에는 직업이라는 글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옛날 사주 명리학이 잘못된 점입니다. 내가 뭐 이거 먹고 살까? 내 직업이 뭘까? 이런 물어보는데 사주에는 직업, 자합이 없습니다. 나는 직업이란 말은 사주 명리학이 없는 단어입니다. 내가 어떤 형태의 일을 잘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런 거예요. 얘가 문과로 가면 경제 뭐 이걸 할 거고 이과로 가면 뭐 수학이나 이걸 할 거다. 아니면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대학을 가지 않고 나오면 이런 거 할 거다. 그 중에 하나만 지금 어느 걸 한단 말이면 이 중에서 하는 거라고. 문과생, 이과생이란 말도 명리학이 없습니다. 내가 문과생인데 이과를 가면 문과의 내 사주 육신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체능에서 되죠. 예체능에서 그 맞는 걸 쓰는 겁니다. 자, 직업이 아주 복잡하죠? 선택의 폭이 많아지죠? 그래서 현대사회의 이 사주명령이 더 잘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 넓어진 선택의 폭에 맞게끔 다양한 걸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사주명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음양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